열이 많은데 또는 체질적으로 삼을 먹으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열성인 환자분들에게도 인삼을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농민들은 절대 홍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비용을 드린다면, 만약에 뭘 선물해 드리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전통적인 한의학적 지식과 현대적인 의학적 지식, 그리고 환자들의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생활한의학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분야를 만들어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보고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고 실제로 복용도 하시는 홍삼, 공진단, 경옥고, 무조건 남이 좋다고 먹는 것보다는 왜 이게 좋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복용하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삼을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번이나 두 번 굉장히 고압에서 찌기도 하는데요.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게 홍삼이죠. 인삼을 찌고 말리면 색깔이 실제로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홍삼이라고 부르고요.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면 인삼에는 없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생기지만 크게는 삼이라는 약재의 분류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인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삼 이렇게 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열이 많은데 또는 체질적으로 삼을 먹으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이 필요할 때 먹으면 탈이 없고, 삼이 필요 없을 때 먹으면 탈이 난다. 또한 인삼이나 홍삼을 단독으로 먹을 때와 일부러 삼이 들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전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이라는 약재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약재로 구분이 됩니다. 삼은 기운을 나게 하는 약재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 흡수를 잘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잘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기운도 나고 힘도 나고 하겠죠.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위장 쪽에서 이렇게 폐 쪽으로 흐름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을 먹고 나면 좀 몸이 따뜻하다, 힘이 나는 것 같다, 눈이 밝아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열이 많다고 해도 삼이 필요한 상태라던가 아니면 다른 복합 처방 중에 삼이 일부러 들어간 경우는 저는 열성인 환자분들에게도 인삼을 씁니다. 대표적인 한약 처방 중에 석고라는 열을 식히는 약재가 주약이 되고 거기에 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열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용했을 때 탈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삼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것이지, 열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삼이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맞지 않는 상황일 때 단독으로 먹게 되면 어떤 반응들이 생기냐면요, 홍조가 생긴다던가 두통이 생긴다던가 가슴이 답답하다던가 위쪽으로 너무 압력이 몰리면서 열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삼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은 우리 몸의 소화흡수 기능들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식욕이 자꾸 떨어지고 몸이 수척해지고 약해지고 먹으면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홍삼이 각광을 받는 걸까요? 저는 현대인들의 일상이 그만큼 위장을 버리는 생활 습관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때에 먹지 않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외식 많고 첨가물, 화학물질들 많이 섭취하고 술, 커피 이런 기호식품들 마음껏 섭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엉망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삼이 들어가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이 각광을 받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삼만 먹으면 다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 중요한 건 역시 유효 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공중보건의 근무를 할 때 인삼 재배가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에 있었거든요. 알만한 회사들에 계약 재배를 해서 홍삼의 재료가 되는 삼을 납품하는 그런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농민들은 절대 홍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식재
식재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가 진짜 건강을 위해서 홍삼을 먹어야겠다 하면 그 홍삼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삼으로 만들었는지 그 안정성과 그런 부분부터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원재료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인공화학 물질이거든요. 가능한 첨가되지 않은 것들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인공적인 화학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내가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내 몸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옥고는 예로부터 유명한 처방이었습니다. 동의보건 처방을 보면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무병장수할 것 같지만 경옥고를 그렇게 많이 복용한 현대인들이 무병장수하는 건 아닌 걸 보면 만병통치약이고 좋은 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경옥골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딱히 막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신체 기능이 노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이 만들어서 썼던 처방이지 힘이 나고 빠른 효과를 거두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마르고 약간 고목처럼 변하잖아요. 이럴 때 촉촉하게 적셔주는 의미, 그것이 저는 경옥고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웅들을 통해서 경옥고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진단이 고가죠. 원방 공진단은 정말 간단한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귀, 산수유, 녹용, 사향, 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공진단이 비싼 이유는 녹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비싸지만 사양 때문입니다. 천연 사양은 지금도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 수량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그것을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진단이 고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유방암 수술이라든가 항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또는 마치고 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몸 컨디션도 좋지 않고 하니까 뭘 먹으면 좋을까라고 하시다가 홍삼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홍삼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방암과 여성 호르몬과 무관한 유방암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무관한 유방암 환자분이라면 삼이 필요한 몸 상태라면 홍삼을 복용하셔도 저는 무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의 유관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가 이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들을 한다고 해서 홍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쪽은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1에서 3g 정도 하루에 소량을 복용하는 것은 크게 무해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처방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경우라면 소량의 홍삼을 복용하는 것이 그렇게 유방암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옥고와 공진단은 성향이 다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옥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만성적으로 진액이 부족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그럴 때 꾸준히 복용하는 약으로서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경옥고를 선물해 드린다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 두세 달 정도 복용을 하시면 꼭 한두 달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옥고는 약이잖아요. 약이라는 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입맛이 없어서 어떤 약을 먹었다면 입맛이 좋아지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하는 일상생활의 회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약을 먹어서 계속 기능을 유지한다면 그건 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어르신들도 드시게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서 뭐가
힘드신 걸까? 정말 그냥 나이가 들어서 힘드신 걸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피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진단 같은 경우는 정말 반짝하는 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너무 필요가 돼서 우리 몸의 에너지 회로들이 너무 돌아가지 않을 때 그걸 잠깐 부흥시켜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반짝하고 피로가 회복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대신에 우리 몸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충하는 힘들은 약합니다. 또한 막 우라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병으로 인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몸도 수척해지고 하기 때문에 마치 약해진 것 같지만 속에서는 불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공진단 같은 약을 써주신다면 오히려 더 화를 돋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정말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잠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다 하면 공진단도 괜찮겠지만 부모님의 몸 상태에 맞지도 않는데 생각한다고 고가의 공진단을 선물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비용을 드린다면, 만약에 뭘 선물해 드리고 싶다면 부모님이 다니는 한의원에 가셔서 부모님 몸 상태를 살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지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제가 한의사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의 강점 중에 하나가 개인 맞춤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성복보다 맞춤 옷이 비싸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재단을 하기 때문이죠. 시중에 유통되는 공진다든가 경옥고는 기성복과 같은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복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피지는 못합니다. 정말 부모님의 건강을 관리 잘 하고 싶다면 부모님에게 맞는 약을 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부모님이 왜 힘들어지셨나 이번 명절에 좀 잘 살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저희 환자 중에 뭐 초등학교 아들도 피곤하다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요. 어르신들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다고 하세요. 사람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병이 난 이유도 다르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똑같지만 몸과 마음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좋은 건강을 회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 건강을 좀 더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통해서 건강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피곤하다고 몸에 좋은 거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요. 내가 왜 피곤했을까? 왜 피곤해졌나? 이런 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경옥고도 복용하고 공진단도 먹고 내게 필요하다면 홍삼도 복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영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